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 아카데미 박성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효율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책을 보느냐, 책을 어떻게 고르냐, 또 책을 보는 방법이나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그 지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물어보고 하시는데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독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의 독서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고를 때 한 분야의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분야의 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을 보면은 심리학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찾아서 안 본 책을 한 번에 뭐 3권, 4권, 5권 뭐 그런 식으로 잔뜩 사요. 한 번에 사서 여러 권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례와 생각으로 이제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특히 이제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좀 다양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는 한 가지 주제를 다른 저자들이 쓴 여러 가지 책을 사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고르는 요령은,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본 책이 있으면 그 책의 저자가 참고한 서적의 목록이 있어요. 그 책의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책의 목록을 보고, 아, 이 책을 쓰는데 이런 책을 참고를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 책을 주문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련돼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꼬리 물기 책 찾기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을 고를 때 요령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목차를 아주 잘 살펴요. 근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목차 많이 보고 책을 고르시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목차를 보는 게 아니라 쭉 보고 요거 재밌겠다, 이 주제 흥미롭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를 가서 좀 읽어본 다음에 고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책을 고를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책 고를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 자식들한테 책 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절대적으로는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책을 손에 들고 있으려고 해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노력을 하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책을 자기가 몇 개 뽑아가지고 항상 저희한테 옵니다. 저나 이제 아내한테 가서 아빠 책 보자, 엄마 책 보자, 그리고 책을 두고 앉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평소에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책이야, 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서점에도 데려가서 이런 게 책이야, 책 냄새도 맡아봐, 그렇게 책도 만져보게 하고, 그런 이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자주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책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책상에도 있고요, 소파 옆에도 있고, 물론 책장에도 있고, 또 아이들 방에도 아이들의 책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좀 책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번이라도 책을 더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도 자기가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그냥 눈에 띄는 곳곳에다가 책을 두기 바랍니다. 굳이 책장이 아니어도 돼요. 화장실에는 웬만하면 안 두는 게 좋은데, 화장실에 책 보면 여러분 변비나 치질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화장실에서는 책은 안 봅니다. 책은 그냥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볼 것을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추천을 하고요. 눈에 많이 띄는 곳에다가 책을 두세요. 여러 곳에다가 책을 두면 그만큼 책을 더 많이 읽을 확률이 생깁니다.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요, 그냥 후루룩 빨리 봐버려요. 한 30분 내로 본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고, 어떤 책은 나눠서 읽습니다.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읽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한 책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 책을 동시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쭉 봐요. 그래서 보통 뭐 1시간, 2시간 내로 다 봐버립니다. 웬만한 책들은 쉽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보고, 그리고 이 지식을 다룬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이 필요한 책들, 뭐 경제 경영서, 아니면 좀 전문 분야에 관련된 책, 역사책, 이런 것들은요 여러 번 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는 좀 빠르게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읽어요. 그래서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1시간 내로 이 책을 쓱 다 본다라는 생각으로 읽는데,
이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속독이 아니에요. 속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속독을 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속독은 빠르게 읽으면서도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거라고 치면, 저는 이 첫 번째 내용을 읽을 때는 훑어보는 겁니다. 눈을 쫙 봐요. 문장을 덩어리로 계속 보면서 꼭 이해하려고 하거나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힘없이 산책을 하듯이 쭉 가는 그런 식으로 책을 봐요. 그리고 책을 볼 때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을 접는 것도 막 접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나만의 것으로 만든다, 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더 내 책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들이 정말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냥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영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을 읽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책을 깨끗하게 보지 않고 항상 뭐 적어가면서 접어가면서 이것저것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봅니다. 나만의 책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또 밑줄을 그을 때는요, 형광펜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에 관련된 책들은 여러 번 본다고 했죠. 감명이 깊을수록 여러 번 보는데, 그런 책들은 여러 번 볼 때 다 다른 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볼펜으로 긋고, 그 다음에는 형광색, 그 다음에는 뭐 핑크색, 그 다음에는 녹색, 이런 식으로 거듭해서 읽을 때마다 다른 색의 펜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용을 정리하기도 편하고요, 여러분이 그 책을 다시 볼 때 훨씬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볼 수가 있어서 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책을 볼 때 음악을 듣냐 안 듣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볼 때는 거의 95%의 경우로 책을 읽을 때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요, 노래 들으면 뭔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뭐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오히려 음악을 들으면 좀 방해가 돼서 차라리 소음이 낫지 음악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안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책들은 그냥 페이지가 진짜 안 넘어가고 오래 걸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책들은 그냥 옆에다 두고 다른 책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은 그 책이 잘 읽힐 때도 있고, 다시 읽었는데 또 안 읽힌다 그러면은 그냥 또 안 읽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섭렵하려는 생각보다는 진짜 좀 편한 마음, 책을 대할 때는 좀 힘을 빼고 다양한 책을 편하게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공부하는 서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가 읽기 싫은 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책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책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편한 마음으로 책을 보고는 해요. 자, 이렇게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은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습관을 언제 만들었냐면은 학생 때 한번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읽은 적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디 안 나가고 밥 먹고 나머지 하는 시간, 심지어 뭐 밥 먹는 시간도 다 도서관에서 썼던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하루에 한 권, 두 권, 세 권씩 막 읽고 진짜 책에 미쳐서 파고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책을 밑줄을 치고 읽으면은 그걸 다 문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내가 이거는 기억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문서에다 정리를 하는 건데, 그 문장을 쓰고 그 옆에는 페이지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책을 찾아보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나중에 어떤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문서를 에버노트에다가 저장을 해뒀습니다. 왜냐면은 에버노트는 거기 정리되어 있는 모든 노트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워드 문서에다 해놨으면은 검색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 문서가 다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단어나 키워드를 찾을 때 한 번에 검색이 힘든데, 에버노트에다가 검색을 해놨더니 제가 예를 들어서 독서법이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읽었던 책의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 그래, 이 책에서 내가 그런 내용을 읽었었지 라고 기억해내기도 쉽고, 또 어떤 에피소드를 가져오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자기가 밑줄 그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좀 에버노트 같은 뭐 다른 노트도 있겠죠. 그런 노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저장을 해두면은 나중에 찾아보기가 참 쉽다. 그게 저만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지식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전문 지식을 다루는 분들이라면은 이 에피소드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괜찮은 에피소드 또는 에피소드가 될 만한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메모를 해둬요. 별도의 메모장, 아까 말씀드린 에버노트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에버노트에서 아이디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에다가
아까 뭐 에피소드라든가 에피소드가 될 만한 주제, 화두들을 적어둡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강의를 만들 때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얼른 찾아보기도 쉽고, 또 그런 씨앗을 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발전시키기도 쉬워요. 그래서 에피소드 수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억나는 에피소드 요거 나중에 써먹을 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은 꼭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메모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놓는 게 검색하기도 쉽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책을 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루에 뭐 한 권씩 읽고 일주일에 뭐 10권 읽고 이런 식으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많죠.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재료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레시피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레시피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 간단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글쓰기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그 내용을 짤막하게 어떤 양식에 상관없이 글로 써봐도 좋을 거고요. 또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하루에 일기처럼 적어도 좋을 겁니다. 방법과 형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걸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그땐 진짜 완전한 내 걸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는 책을 본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적인 생산 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책에서 좋았던 내용을 정리해도 될 거고요. 또는 그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도 될 거고, 또는 자신의 느낀 점을 정리해도 될 겁니다. 그 주제는 참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적용해본다, 생산을 해본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저만의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독서 습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읽는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NGNS 아카데미에서는요, 1일 특강, 원데이 세미나, 4주 워크숍 등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ngnsacademy.co.kr 웹사이트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